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만준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제1외국어 고등학교 중간고사 기출문제의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꽤 어렵습니다. 자, 먼저 풀어볼 기회가 없었던 친구들은 선생님이 지금 이제 시작하는 이 강의를 이렇게 화면을 띄우고서 스탑 버튼을 누른 다음에 한 2, 3분 내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선생님 강의를 함께하는 자, 그렇게 하면 조금 보다 효율적인,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1번은 뭐 단순한 문제죠. 요 항이 3개짜리의 제곱을 전개한 식이 이렇게 됐을 때 a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값은 하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그냥 매우 쉬운 문제이긴 하지만 뒷부분에 요 A, B, C가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개를 하면 그 부분만 좀 보면 두 배의 그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곱들의 합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세 번. 그래서 여기에 2xy 그다음에 마이너스 2yz 마이너스 2 어, 아니죠. 선생님이 2를 밖으로 뺐는데 그죠? 잠깐만요. 2를 밖으로 뺐으니까 자, 밖으로 뺐습니다. 다시 합니다. 자, 이렇게 곱하니까 요거는 EXY 맞네요. 그죠? 요거는 EXY 맞고. 요것도 맞네. 자, 마이너스 2YZ 요것도 맞고. 그다음에 얘는 그냥 마이너스 ZX다. 이렇게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비교를 했더니 A는 4가 되겠고, 그죠? B는 마이너스 4가 되겠고, C는 마이너스 2가 되겠군요. 그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 마이너스 C 그랬으니까는요. 요 두 개는 더하면 0이 될 거고, 마이너스 C 그러면 여기가 음수니까 결과적으로 A 더하기 B 마이너스 C는 2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계산이 다소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자, 2번. 유명한 문제죠? 요거는 뭐, 그 수학적 개념은 아주 이제 요걸 모르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그 루트 A 하고 루트 B하고 이렇게 곱했을 때 네 가지 케이스, 즉 뿔마, 맞뿔, 마마 부호에 따라서 세 가지는 그냥 이렇게 루트 A, B로 계산이 되는데 딱 한 가지만 마이너스가 생성될 때가 있죠. 요거의 메시지는 0이 아니란 말이 있나요? 없군요. A도 음수고 B도 음수이거나 아니면 여기 아니란 말이 없으니까 아니, 이 문제는 아니고요. 이 문제는 그냥 선생님이 지금 개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둘 중에 하나가 0이거나. 근데 0일 때는 이제 사실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0이 아닌 수 A, B에 대하여 이제 이렇게 보통 시작하는 문제들이 많죠. 이 문제는 뭐 숫자로 나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실로부터 조금 자유롭죠. 하나 더 있죠. 분모로 되어 있는 거요. 그러니까 루트 A분의 루트 B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하나 발생하면서 A분의 B가 되는 요거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라고 했을 때 A가 분모에 있는 게 음수고 분자에 있는 게 양수이거나 아니면 0이거나 자, 0인 케이스는 선생님이 뺐습니다. 요 사실에 관한 이야기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항을 보면 얘는 지금 요 사실이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둘 다 음수여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둘 다 음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그냥 곱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8은 마이너스 16이죠? 그래서 이 값은 4i가 되겠고요. 하지만 얘하고 얘를 보면은 둘 다 음수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물결치는 이 부분은 마이너스가 하나 생성되고 루트 둘이 곱하면 16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4죠. 그런데 요 앞에 여기 부호 마이너스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치. 그래서 그 마이너스랑 만나서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 요 값의 계산은요. 요 값의 계산은 분모가 음수니까 정확하게 이 개념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가 하나 생성되면서 루트 마이너스 2분의 8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꽤 많은 친구들이 요 마이너스 2에서 요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진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큰일 납니다. 마이너스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분모의 실수화를 통해서 새롭게 생성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요 A가 요 A로 그대로 오잖아요.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도 그대로 부호나 닫히지 않고 여기 그대로 와야 되겠습니다. 요거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 얘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자, i가 밖으로 빠지면서 루트 4니까 요거 2i가 되겠네요. 다 됐습니다. 다 돼서, 결과적으로 a 플러스 bi라고 하는 요 값은 좌변 계산한 게 지금 보니까 여기 4i가 있고 여기 4가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 2i, 마이너스 2i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4 플러스 2i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제곱의 합이니까요. 16하고 4를 더해서 20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3번은 뭐 되게 쉬워 보입니다. 그죠? 아주 유명한 2차 식이 나왔네요. 표현은 일단 하겠습니다. x의 3승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이 3차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5라고 그랬으니까 뭐 몫은 셈이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5라고 이렇게 딱 적겠습니다. 자, 이 상태입니다.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서 이제 기억하고 계시죠? 여기 요 2차식. 자, 요거는 항등식이고요. 항등식이고 그다음에 이 항등식의 그 미정계수 A, B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계수 비교와 수치 대입 두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은 수치 대입입니다. 어떤 숫자를 대입할 거냐라고 했을 때 굳이 그 숫자는 사실 뭐 오메가라고 하는 그 문자로 그리스 문자로 많이들 표현하면서 풀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 오메가라고 하는 걸 대입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간편하게 x제곱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값을 대입했다라고 가정을 그냥 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qx를 없애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요. 자, 이랬을 때 뭐 우린 두 가지 사실 x제곱은 x-1이고 그다음에 x의 3승은 마이너스 1임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요거 뭐 모르는 친구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 가지고 문제를 가볍게 풀 수 있음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자, 볼까요? 얘가 0이면 x 3승은 마이너스 1이니까 요게 마이너스 1로 바뀌거든요. 오케이? 예, 마이너스 1로 바뀌니까 ax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우변에 5밖에 안 남아요. 중요한 건 얘가 여전히 x에 관한 항등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계수 비교하거나 수시 대입해도 좋은데요. 지금은 뭐 항등식이니까 x 앞에 계수 a가 0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b는 6임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더하기 b는 6이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였고요. 요거 다들 알고 계시는 문제죠? 요거 종종 문제 출제되는데 이 사실을 모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나 불편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2차식 요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자, 요식과 요식은 둘이 쌍벽을 이루는 두 2차식입니다. 요거는 x 3승이 얼마가 되고 x 3승 1이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얘는 x 3승이 보다시피 마이너스 1이 되면서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번으로 갑니다. 자, 4번도 뭐 나눗셈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되게 첫 페이지는 좀 쉽게 나왔습니다. 그죠? 음, 지금 멈추시고 한번 풀어본 다음에 풀이를 선생님과 함께 하고 계시죠? 자, 갑니다. px를 4x-2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 하자. 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해주시고. 그런데 이때 px를 2x-1로 나누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 뭐 너무 이제 기본적인 문제가 돼버렸겠지만 어때요? 2x-1과 4x-의 관계가 보이시나요? 그쵸? 여기서 2만 살짝 묶어낸다면 2x-1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그대로 뭐 다치지 않고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문제에서 2x-1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 그랬는데 보이시나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바뀌지 않죠. 그래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몫은 EQX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R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기서 조절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자, 5번 켈레복소수의 표현이 아주 많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묻고 있는 요 구조를 딱 보니까 일단 요 값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요걸 잠깐 전개를 좀 해보죠. 왜 전개를 하냐면 Z1과 Z2의 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묶어내니까 Z1 마이너스 Z2라고 하는 이 모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개했더니 마이너스 4. 이 값을 묻는 건데, 그쵸? 그런데 주어진 두 개의 조건으로부터 얘를 보면 양쪽에 바를 이렇게 씌울 수 있는 이 테크닉, 이 기술 아시죠? 바를 씌우는 순간에 Z1 마이너스 Z2가 이 마이너스 i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요놈에다가 바를 또 씌우면 얘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 Z1, Z2 바에 대한 바니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죠? 여기다가 바를 이렇게 씌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Z1, Z2는 우변은 3 플러스 4i가 되는 거죠. 다 됐네요. 이제 대입만 하면 끝나는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자, 앞에 이 부분 방금 계산했죠? 3 플러스 4i가 되고 두 배에 요거 여기 따끈따끈하게 2 마이너스 i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마이너스 4. 이거 계산한 결과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실수 부분은 얼마입니까? 필수 부분은요, 여기 3에다가요, 그 다음에 여기 마사 하니까 마팔, 마이너스 5가 실수 부분이고요. 허수 부분은 계산해 보시면 플러스 6i인 것 같은데요. 맞나요? 여기 4i에다가 마이너스 만나서 2i니까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군요. 자, 쉬운 문제들이 일단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좀 볼까요? 자, 중요한 조건처럼 보이는 2차항의 개수가 1인 두 2차 다항식. 자, 2차항 개수 가르쳐줬고, 다항식 fx는 2차다는 말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는 항등식이 나왔네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든 뭐 대입해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은 뭐 f5가 0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고요. 자, 이제 가를 가지고 조금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를 좀 얻어내야 될 텐데, 혹시 요런 표현 비슷한 거 관련된 풀이 그 기법을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x 플러스 3하고요. 여기 x 마이너스 4가 무슨 역할을 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앞이 일단 0 되는 값을 대입을 먼저 해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x에다가 4를 한번 살짝 대입해 보면 4를 대입했더니 좌변은 7이 되겠고 f4가 되는데 우변이 0이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f4가 0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라? 이것만 봐도요. 뭘 알 수 있냐면 나에서 F5가 0인 거 알았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F4가 또 0인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FX가 뭐야? 2차식이야. 그런데 2차의 개수가 또 1이래. 그래서 우리가 FX는 이미 결정이 그치 나버린 거지 뭐 X-5, X-4다라는 사실을 곧바로 알 수 있는 것이죠. 다들 이렇게 판단 바로 하셨죠? 네. 자, 그래서 이걸 fx에다가 여기 있는 조건식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 대입을 해봅니다. 여기다 대입을 해봤더니 자, x 플러스 3 그쵸? 가해서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데 우변은 x 마이너스 4 gx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자, x 마이너스 4로 나누면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안 되고요. 자, 이 등식이 항등식이니까 항등식이라고 하는 건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두 식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x-4, x-를 제외하면 이 박스 친 이 식이 바로 gx가 되는 것이죠. 두 식이 같아야 항등식인 거예요. 자, 그래서 gx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5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5. 네, 이제 뭐 다 됐습니다. 마무리는 F3-G4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요. F3-G4는 F에다가 3 대입하면 2인가요? 마이너스. G에다가 4 대입하면 여기 4 대입하니까 7에다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7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만나서 9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이었습니다. 이 풀이가 약간 낯선 친구들 여기에서 여기 x-4가 0 되고 또 x 플러스 3이 0이 되는 값을 대입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는 그런 내용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7번으로 갑니다. 지금 처음 7번을 만나는 친구 스탑 버튼 누르시고 풀어보세요. 자, 7번을 딱 보면 자, 7번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자, 지금 방금 풀어보고 이제 플레이 버튼 누르신 분. 2차 함수 y는 k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1. 딱 했는데 2차라는 말을 했잖아요, 여기.
2차라는 말을 했죠. 그죠? 2차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항식을 만날 때 최고창의 개수에 문자가 있으면요. 걔가 0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의심을 제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K가 이렇게 딱 문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2차라는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K는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선생님 이걸 어떻게 강조할까요? 이거 심하게 강조하는데 별 5개나 이렇게 칠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항식의 최고창의 개수가 문자로 표현돼 있을 때 걔가 0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라고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은 매우 대단히 중요하고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것 때문에 울고 오는 친구들이 꽤 많을 겁니다. 자,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이차함수하고 지금 여기 이 직선하고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도록 그랬기 때문에 y를 소거했을 때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니까 접하거나 아니면 뭐 두 군데서 만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겠죠. 그래서 판별식이 0 이상인 걸로 문제를 푸는 그런 문제일 겁니다. 연립하겠습니다. 연립했더니 kx의 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1이고요. 여기는 2k에 x-2 플러스 8입니다. 자, 어쨌거나 우린 판별식을 쓸 거고요. 이제 요거 요 자체로 안 되니까 우변을 좌변으로 옮겨서 정리를 좀 할 겁니다. 우변을 좌변으로 옮기면 봅시다. kx의 제곱에다가 1차 좀 계산해 보면요. 마이너스 4kx가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자, 나머지 여기 우측에서 마이너스 4K가 있는데 이 항에 오니까 플러스 4K가 될 거고요. 숫자는 마이너스 7이 되겠습니다. 자, 잊지 마세요. K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마무리 계산해 볼까요? 요게 판별식 4분의 D를 쓰겠습니다. 절반의 제곱. 그러니까 4K의 제곱. 그죠? 절반의 제곱이니까 4K의 제곱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4K 제곱, 절반의 제곱, 그죠?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마이너스 K하고 4K 마이너스 7. 맞죠? 오케이, 좋습니다. 요거 계산한 게요. 4K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C. 4K 제곱이 사라지나요? 4K 제곱이 사라집니다. 그죠? 4K 제곱 마이너스 AC 4K 제곱. 그러네요. 그래서 7K만 남네. 7K만. 그쵸? 7K만 남습니다. 얘가 0보다 뭐 해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결론이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지만 K가 어때? 0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K가 0보다는 커야 되겠다. 그러면 어때요? 가장 작은 정수 K는 0보다 큰 가장 작은 정수 K는 1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뭘 조심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다루는 다항식에서 최고차의 개수가 문자면 걔가 0이 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자, 8번입니다. 8번은 그래프와 함께 나와 있습니다. 자, 두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아래 그림과 같을 때 이 두 분의 합이 3이다. 자, 지금이라도 역시 또 처음 보는 친구들 있죠? 스탑 버튼 누르세요. 그리고 연습장에다가 풀어보세요. 그리고 3분쯤 고민하고 다시 이 강의를 플레이합니다. 자, 풀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음, 함께 정답을 한번 얻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아래 그림과 같을 때 그랬습니다. 우선 지금 보니까요. fx하고 gx가 이제 2차 함수인데 두 개의 교점을 나타내 줬어요. 근데 그 교점의 x좌표가 바로 0이고 하나는 3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이게 그래프로부터 fx 이퀄 gx라고 하는 이 방정식을 풀었더니 이거의 근이 0하고 3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렇지. 교점 x좌표가 바로 실근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방정식의 두 군의 합이 또 3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k 값은 하고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방정식과 형태가 유사하면서 약간의 차이가 있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이 그는 0하고 3입니다. 그 말은 선생님이 이제 요런 문제를 풀 때 항상 요런 스타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 x하고 요 x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숫자 중에서 들어갈 수 있는 값은 0과 3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이 똑같잖아요, 얘랑 얘랑. 그러니까 이 k-2x
또 0 아니면 3이어야 된다는 아주 단순한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k-2x가 0이 되거나 또는 3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개의 방정식은 같은 거니까요. 왜 같아요? 같잖아요. 아니, 요 g 이퀄 f, f 이퀄 g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 이 괄호 속에 있는 것도 같은 값이 들어가야 되죠. 이 단순한 논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x 값은 어떻게 계산이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이 첫 번째 식에서 x는 2분의 k죠?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 이두 번째 식, 이 값이 3이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2x하고 3의 위치를 바꾼 후에 2로 나누면 2분의 k-3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들의 합이 3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2분의 그대로 이제 분모는 통분돼 있으니까 합하면 2k-3인데요. 요게 문제에서 3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 k 값 구하면 뭐 2 곱한 다음에 3 넘기면 2k는요. 6에다가 3을 넘겼을 때 9가 되는군요. 자, 그래서 k 값은 2분의 9다라고 하는 사실을 편하게, 자, 있나요? 그렇지. 1번 편하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자, 이번 강의는 한 두 문제 정도 더 해볼까요? 네, 10번까지 하고 11번은 두 번째 강의로 넘기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자, 3차 방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를 할 때 이 값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근각에서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걸 무작정 전개하는 친구들은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스탑 버튼 누르세요. 자, 3분 동안 풀어봅니다. 자, 풀어보셨습니까?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누르셨죠? 풀어보고 그러면 다시 이제 어, 선생님이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요, 우선은 선생님이 어, 근과계수의 관계를 써서 푸는 걸 먼저 한번 제시해 드리고, 두 번째 또 항등식 성질을 써서 푸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근과계수의 관계를 쓰기 위해서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가마 세 근의 합은 7이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곱들의 합,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3이네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2가 되겠고, 자, 이 세 개를 구했습니다. 그죠? 이 세 개를 구해놓은 상태에서 자, 지금 첫 번째 풀이하는 거에 솔루션 1. 자, 라고 했을 때 이걸 전개할 거거든요. 근데 그냥 전개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전개할 거냐면 이 식에서 약간 좀 계산하기 유리한 방향으로 좀 문제를 바꿀 거예요. 우선 2분의 1을 강제로 밖으로 세 번 끄집어낼 겁니다. 2분의 1 여기서 2분의 1 끄집어내고 2분의 1, 2분의 1 세 번 2분의 1 끄집어내면 2분의 1의 3승이 되겠죠? 그래서 8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8분의 1이 밖으로 나올 텐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베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감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선생님이 모두 다 2 마이너스 알파, 2 마이너스 베타, 2 마이너스 감마 형태로 바꿀 거예요. 왜 바꾸는지는 다들 금방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어떤 말로 바꿀 수 있냐면, 괄호 속에서 모두 마이너스라고 하는 값을 세 번 끄집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세번이니까 결국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고 이제 괄호는 2 마이너스 알파, 2 마이너스 베타, 2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이해 갔을까요? 그렇죠. 이제 전개하기 너무 편하죠. 이때 2라고 하는 숫자를 x로 간주합니다. x로 간주해서 마이너스 8분의 1 있고요. x로 간주하면 x의 3승, 그러니까 2의 3승 마이너스 합, 알파, 베타, 감마의 합, 2의 제곱 플러스 곱돌의 합,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곱하기 2 마이너스 곱,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바로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선생님, 나는 이거 바로 이렇게 전개 못할 것 같아요. 그럼 공부 무지하게 안 한 거예요. 응? 공부 잘못한 거야. 그래서 이거 대입만 하면 되죠. 마이너스 8분의 1에다가 이거 대입만 하면 자 앞에 8 있고요. 마이너스 합은 7인데 2의 4니까 4, 28 이렇게 되겠고 요게 이제 4니까요. 자, 그 다음은 어때요? 곱들의 합이 3인데 3이 6 이렇게 되겠네요. 자, 맨 마지막은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그렇죠. 이거 계산하면요. 괄호 속이 어때요? 마이너스 30에다가 마이너스 16인데요. 괄호 속이 마이너스 16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1 마이너스 16 곱하니까 2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풀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풀이 좀 보세요. 사실은 선생님은 이 두 번째 풀이를 적극 권장합니다. 무슨 말이냐? x의 3승 마이너스 7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이 3차 식은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이므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을 겁니다.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요. 그런데 그쵸? 그런데 이건 어때요? 인수분해한 거니까 무슨 식이죠? 그렇지. 이건 항등식이라고요. 항등식. 얘가 항등식이니까 우리가 이걸 딱 봤을 때 이 값을 얻어내려면 요거는 여기다가 이 x에다가 2를 대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2 대입하면 자, 2 대입해 봤더니요. 요게 얼마가 돼요? 8, 요거 마이너스 28, 요거 6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예요. 그쵸? 마이너스 16. 그래서 좌변이 마이너스 16이 되고요. 우변은 2 마이너스 알파, 2 마이너스 베타, 2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 문제에서 원하는 거 얘랑 비교를 딱 해봅니다. 자, 어떻게 해야 이 모습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라고 했을 때 강제로 마이너스 2를 세 번 빼내면 마이너스 2를 세 번을 이렇게 빼내버리면 이렇게 바뀌죠. 위에 있는 식으로 바뀝니다. 마이너스를 빼냈으니까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 2분의 베타 마이너스 1, 2분의 감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값이고요. 요게 마이너스 8이니까요. 결과적으로 이 값은 2다라고 하는 동일한 값을 계산해내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은 이 방법을 적극 추천합니다. 이해 가셨나요? 9번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기량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이번 시험은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기말고사를 대비한 공부는 좀 많이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사실 기말고사는 중간고사와 달리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별로 안 길어요. 그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10번 강의를 끝으로 첫 번째 이 기출문제 강의는 어, 여기서 멈추고 두 번째 강의에서 11번 이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자, 10번 좀 볼까요? 자, 여러분 10번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서 스탑 버튼 누르시고 자, 한 3분 푼 다음에 다시 만납니다. 오케이. 이제 만났죠? 풀어보셨죠? 좋아요. 자, 2차 방정식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2이고 A, B는 실수이다. 이 문제는 되게 좀 중요한데 함정이 좀 있어요, 여러분. 어떤 함정이 있냐면 켈레근의 성질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아무 생각 없이 켈레근의 성질을 쓰는 친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문제입니다. 자, 켈레근의 성질은 각각 이렇게 무리근일 때는 여기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야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수, 이제 여기 허수가 있을 때는 실수라는 말이. 그래서 여기에는 A, B가 실수니까 켈레근 성질 쓸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줄은 절대로 켈레근의 성질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조건을 선생님이 기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요걸 선생님이 니은이라고 하고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억에서는요. 1 플러스 루트 2를 대입하거나 x에다가 대입하거나 아니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야 합니다. 켤레근의 성질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A가 유리수라는 말이었고 실수라는 말이기 때문에 절대로 켤레근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군의 곱을 잠깐 생각해 보실래요? 두 근의 곱을 잠깐 생각해 보면 1 플러스 루트 2하고 어떤 또 다른 근을 곱했는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니까 A분의 C를 하면 루트 2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루트 2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또 다른 근에 해당되는 박스는 루트 2 마이너스 2를 양변에 이렇게 곱해버리면 좌변은 사라지죠? 좌변에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하면 이 루트 2 플러스 2라고 곱해서 1 돼버려요. 그죠? 그래서 2 마이너스 루트 2가 바로 또 다른 한 근입니다. 이게 또 다른 한 근. 그래서 이제 두 근이 뽀록이 났거든요. 좀 보실래요? 한 근이 이거고요. 또 다른 한 근이 얘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요. 자, 그랬을 때 요 A 값을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이때 두 근의 합을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자, 이때 이 두 근의 합은 얼마일까요? 자, 루트 2가 사라지면서 두 근의 합이 3이거든요. 확인돼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가 돼서요. 그죠? 바로 a 값은 마이너스 3임을 구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 갔을까요? 그 다음에 b는 쉬워요. 왜냐하면 켈레그의 성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에서는요. 니은에서는 곧바로 한근이 1 플러스 i니까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가 두 근으로 이제 역할을 하는 2차 방정식을 바로 만들 수가 있죠. 2차 계수는 1로 나와 있으니까요. x제곱 마이너스 합 2x 곱 플러스 2는 제로 이렇게 딱 바로 쓸 수 있는 것이죠. 괜찮죠? 라고 했을 때 b는 얼마냐면 곧바로 확인되죠?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때 마지막 마무리는요. A, B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항의 계수가 1인 2차 방식을 fx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 끝난 건 아니고 이때 fx 가볍게 구해주면 되죠. 2차 항계수 1이라고 했으니까요. x제곱에다가 자, 마이너스 합이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A, B를 두 근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가 두 근이거든요. 둘이 합하면 마이너스 5인데 앞에 마이너스 5가 원래 있는 거니까 플러스 5 이렇게 되겠고 곱하면 플러스 6이다. 이게 fx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으신가요? 그렇지. 이런 문제에서 뭐 F1은 1 대입하니까 12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 10번까지였고요. 여기서 잠깐 끊고 바로 다음 11번으로 두 번째 강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선생님은 잠깐 물 한잔하고 오겠습니다.